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단면 2차 모멘트는 뭐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 기준선과의 거리 제곱의 미소 면적 또는 면적 요소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살펴본다고만 했지 앞장에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죠. 미소 면적. 자, 이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다. 즉 y제곱 da를 구한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이 적분의 의미는 어떤 미소 면적, 이 사각형을 마구 자른 미소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라든 이거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잘라도 되고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자르든 그 점과 그 점이 그 면적과 그 면적이 이 기준선, 여기서는 지금 x 축을 기준선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 기준선과 그 면적과의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따지면 여기와 요까지 요 거리, 그리고 요 놈도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이놈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얘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이 거리 제곱한 것을 이 면적에다 곱해서 모든 걸 다 더해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놈이. 그래서 지금도 y가 붙어 있다 하지만 da라는 게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얘처럼 뭐 y축이든 x축이든 어떤 방향 그런 것이 있으면 계산할 수가 있었죠. dy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서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약간의 트릭을 한번 써보자면, 네모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요. 그럼 이 네모가 높이라는 게 있을 거고 너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네모의 특징은 일단 너비가 이쪽 방향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너비는 다 같고 높이도 뭐 다 같지만 일단 너비가 같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래는 이 네모를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세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게 더 잘게 썰렸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사실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얘가 아주 짧게, 마치 치즈처럼 아주 짧게 쓴 걸 더 짧게 쓰고 더 짧게 쓰고 아주 무한대로 짧게 썰면 이 너비는 거의 소에 가까울 겁니다. 얘도 무한소에 가까우면 결국 무한소에 가까워지는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르든 아주 잘게 자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마구 자르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요 각각이 DA거든요. 각각이 DA. 이렇게 자른 거 각각이 DA인데 이놈은 이 세로 방향의 높이도 아주 무한히 작은 dy라고 합시다. dy.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넓이는 dy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 너비 이걸 곱한 값이다 합시다. 자, 이건 무한소고 이것도 무한소인데 이 유한한 게 들어오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유한한 거랑 무한한 거 곱하면 결국 무한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y 방향이 높이가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얘는 너무 작은 넓이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약간의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원래 이런 적분이 이게 여기서 바뀌었죠. 그래 y제곱 dy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y제곱 dy인데 b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적분하고 상관없거든요. 얘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3y의 세제곱 이러한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어떤 미소 면적으로 나오면 적분하는 게 어렵죠. 적분하는 게 어려운데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적분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런 식의 트릭을 써가지고 적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원은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도 예를 들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분을 한다면 원도 이렇게 썰면 돼요. 썰고 여기서 여기까지 너비는 물론 변하죠. 물론 변하지만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너비를 이 y에 맞게 바꿔주면 되죠. 바꿔가지고 이 넓이를 이 수식에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적분을 구해서 우리는 2차 단면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이 계산한 거를 여기다 썼어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위에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0에서 h까지였죠. 높이까지. 적분하면 이러한 식의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 값이란 것은 이거죠. 방금 구한 것은 기준선이 지금 사각형의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선이 마치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딱 놓여 있으면 어떨까?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자,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은데 이 적분 구간이 다릅니다. 이거는 0에서부터 h까지였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까지예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다르면 여기서 들어가는 계산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죠. 이 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더 큰다. 이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고 있냐? 기준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IX죠. IX. 그래서 어떠한 뭐 X선, X축에 관련돼 가지고 X축을 기준으로 2차 단면 모멘트를 구했다면 이 0이라는 것은 중심, 그러니까 그 축이 중심을 지나는 그때의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 I0라는 게 이것도 사실 I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요. 이게 X축인지 Y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X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I0가 X축이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을 관통하고 있을 때 그때의 2차 단면 모멘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얘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휘는 거죠. 그때의 저항이라는 것이죠. 자, 단면 2차 모멘트가 지난주에는 물체가 휨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휘는 상태에 12분의 BH 삼성 정도 나왔으면 얘는 더 크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다면 뭐 빔이 있다면 이 밑바닥을 중심으로 이것을 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그냥 눌러주면 이렇게 휘는데 이렇게 휘려고 그러면 어떻게 휘게 해야 되냐면 밑바닥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 것만 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어떤 또는 빔이 있으면 빔을 밑에는 회전 안 하고 위에만 회전시키도록 밑에를 고정해서 회전시킨다. 쉬운 일은 알겠죠. 그게 그냥 이걸 회전시키는 것보다 더 휘게 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 4배 힘든다는 것이죠. 이것과 이거 비교하면 4배 힘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회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 힘든 게 그냥 일반 볼을 회전시키는데 4배 정도의 뭐 힘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